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학부모 사랑방은 영재 및 영재교육과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결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14년 동안 영재교육에 몸담아 오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경험에 영재교육과 관련된 주요 연구의 내용을 덧붙여서 학부모님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방 이야기 주제는 찐 영재들에게만 보이는 4가지 특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영재들을 지도하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 4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학부모님들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흔히 영재하면 지능지수가 높다거나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하는 학업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는 상당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영재 아이들 중에는 지능지수가 높고 성적이 우수한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의외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생각보다 낮은 성취를 보이거나 반대로 성적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확실히 다른 무리의 학생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심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러한 차이를 영재심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영재심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재심보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4가지의 요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심보의 첫 번째 주자는 호기심입니다. 영재 학생들은 끊임없이 입에 왜? 라는 말을 달고 다니거든요. 특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저한테 왜 어른을 공경해야 하나요? 라고 굉장히 당돌한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 저런 버릇없는 놈을 보았나 하면서 큰 면박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너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니? 라고 한번 되물어 보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의 호기 어린 질문에 제가 꽤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경우에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무조건 호기심이 많아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질문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것이 궁금한지를 되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 이유를 아이에게 계속 묻게 되면 아이는 차츰 내가 왜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논리력인 사고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호기심에 그냥 답을 해주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것만이 1차원적인 부모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아이로 하여금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해가끔 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의 대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심보는 평정심입니다. 흔히들 영재들은 왕성한 에너지와 활발함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영재의 정의적 특성으로 열정과 에너지를 꼽기도 하지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영재들 중에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한 학생들이 열정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모듬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영재 아이들끼리 모듬을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다들 높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듬이 진행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격해지고 오히려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의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에는 모듬 활동보다 개인 활동이 영재성에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모듬을 주도하는 학생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학생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마치 햇님이 아닌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었다는 이솝우화처럼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열정이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정된 에너지를 단시간에 빨리 소모시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찐 영재들은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재 신4의 세 번째는 뚝심입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렌줄리 교수님의 영재성 쇄골이 이론에 따르면 영재성은 지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과제 집착력입니다. 관심 있는 과제에 대해서 뛰어난 집중력과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뚝심입니다. 지능과 창의성은 사실은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전보다 지능이나 창의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영재 학생들이 어렵거나 힘든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놓도록 하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제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처음의 원동력은 호기심이나 관심, 흥미 같은 것이겠지만 호기심만으로는 사실 힘든 과제를 참고 견뎌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호기심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견뎌내고야 말겠다는 뚝심과 끈기, 이것이 바로 영재와 영재가 아닌 아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4는 이타심입니다. 우리는 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영재들은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거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입견입니다. 오히려 영재들은 또래보다 사회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영재 학생들의 개인연구 과제를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의 연구 동기가 이러한 이타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궁금했던 아이의 속마음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요. 내비게이션이 정말로 빠른 길을 알려주는지 궁금했던 아이의 연구 동기에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야무진 포부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의 이러한 야망을 채우기에는 연구의 주제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타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아이들이 미래의 리더가 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찐 영재들에서만 볼 수 있는 4가지 신4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영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높은 지능이나 창의성과 같은 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과 같은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린 호기심, 평정심, 뚝심, 이타심과 같은 요소들은 학교 교육보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노력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상호 보완을 하면서 아이의 영재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영재성을 위해서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재 부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영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만났던 부모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영재 부모에 대해서 보이는 공통적인 양육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방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공감 가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